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이제 29년도에 또 상용화에 대한 확신에 대한 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다른 기업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아이온큐나 이런 게임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까지 현재 시장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에 또 목을 맬 수밖에 없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가 또 새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양자 컴퓨터는 3년 안에는 이제 불가능한 계산을 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29년까지는 상업용 양자 컴퓨터가 데이터 센터에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고전 기계가 수행할 수 없는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29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줄피알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9년 일정의 명확성이 이전 애들에 비해 향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로드맵 발표죠. 그래서 작년 당장 25년까지는 뭐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언제까지 상용화 가능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6년 올해 들어서는 29년까지는 상업적 가치를 지닌 기계들이 갖게 될 것이다. 즉 고전 기계가 할 수 없는 계산을 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뭘 이야기한다, 확신 발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로드맵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뭘 이야기하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현재 마조라나를 처음에 이제 공개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이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25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이 현재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뭘 발표할 때도 아주르 관련되어 있는 퀀텀 및 데이터 센터 준비 완료했다, 인프라 및 플랫폼 확장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드맵만 발표를 했지 사실 지금까지 그 어떤 확정적인 이 기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큐비트는 어디까지 올라갔고 오류 수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냐고 하면은 다른 양자 컴퓨터처럼 기술 경쟁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기술 경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완성형 시스템을 갖추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 오히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이라든지 IBM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현재 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지금 29년 투자 전략이 사실상 이게 과장되어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미 뭐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2026년 말까지 양자 오류 수정 속도를 10배 앞서 입증을 하면서 구글과 함께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UBS 분석가들 역시도 현재 양자 컴퓨터가 거의 완성형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면서 머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머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IBM도 그렇고 이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양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지 못할 뿐인 거지, 양자에 대한 투자와 이런 진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AI 시장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발열이에요, 발열. 발열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이 발열이 결국에 뭐예요? 연산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전력 소모량도 늘어나는 거고요.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열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열을 잡지 못하는 부분, 이게 사실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그 수만 수천 수백 수십만 가지의 이런 계산을 해야 될 거를 양자 컴퓨터가 단 몇 초 만에 끝내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만 년 동안 계산해야 될 거를 단 수십 분 만에 끝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연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전력량이 소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열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AI 시대에 있어서 에너지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시장은 양자 컴퓨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사실은 부정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부정당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가? 이게 시장에서 늘 문제였고 작년에는 상용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를 이미 시장에선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 기술이 가능 불가능의 차이는 아니다 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그래서 쐐기를 박은 게 뭐다? 29년까지는 우리는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확실시한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 못했다. 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29년까지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사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 매년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니까 AI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처럼 양자가 지금 당시에는 29년이지만 또 올 하반기 갔더니 갑자기 27년, 28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어렵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가 무슨 방식을 쓰고 있어요? 얘네 초전도 방식을 씁니다. 초전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초전도와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좀 하이브리드 형식이긴 해요. 근데 이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그냥 늘 우리가 초전도체 여기서부터 굉장히 고난이 기술 같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과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초전도 쪽이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재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야 진짜 양자 컴퓨터가 머지않았다 느낀 게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발표가 이것도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IBM도 이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구나 사실 염두라기보다 이거 반사에 가져가겠구나 싶은 게 이제는 과거에는 기술의 이런 영역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이걸 재료로서의 이런 가능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려웠던 부분 이 연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뭐가 문제인지를 따라서 그걸 해결하는 재료 원자재 이런 기술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나온 게 뭐냐 그래서 초전도 양자칩에 뭐가 나왔다 오늘 나온 거 아니고 오늘 나온 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늘 문제가 되는 건 초전도 양자칩의 문제가 이 재료적인 도전 과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 이 방식보다는 물론 뭐 이온 트랩 방식 막 광전자 방식 뭐가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재료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초전도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의 뭐예요?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양자 컴퓨터의 병목 문제인 높은 오류율과 디코이런스 현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기존 재료의 물리적 한계 봉착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보다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전도가 이게 제일 큰 병목 현상이었다는 거고 이게 오늘 이제 그래서 뉴스가 나왔던 게 뭐가 나와주느냐?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팅의 성배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건데 한마디로 이 모든 해결 가능성, 해결하게 해주는 걸 발견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고속 양자 컴퓨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뭐가? 희귀금속 합금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재료를 또 발견했다는 거고 이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삼중자 초전도체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론적으로는 확인이 된 거예요. 실증은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저항 없이 전기와 전자스필 모두 전송할 수 있는 물질이 삼중자 초전도체고
이게 이미 초기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이론이 나왔고 이걸 어느 정도 초기 실험 통해서 입증이 됐고 이거를 실증까지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니오뷴과 레늄을 뭐 했다? 합쳤다. 두 금속을 합쳐가지고 섞어서 합금을 만들었더니 기존 초전도체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이제 입증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초전도 양자 및 스트로핀트로닉 기술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구글이라든지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빠르게 또 과학적인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가속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에서 갑자기 재료를 또 건드린다라는 건 또 시간이 또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발전이 앞으로의 더 가속화를 가지고 온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어떤 차이까지 가지고 가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초전도 방식, 전통적 방식은 이 스핀을 운반하지 못해요. 지금 기존 초전도체는 전자 두 개가 짝을 잃어버리면서 스핀이 위아래로 따르는니다. 그래서 스핀을 운반하지 못하고 정보 전송에 한계가 있는 게 기존이에요. 근데 이게 삼중자, 트리플렛 초전도체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방향을 같은 스핀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자기장에도 더 강력해지고요. 스핀 정보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스핀까지도 그대로 이제 운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에너지 손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고 저항 자체가 없어지니까 열 발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소모도 없고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완벽한 이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는 거고 이걸 실증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보다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에게는 엄청난 또 호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별건 다 이야기 안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차트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AI 시대에서 사실 정말로 가장 못 오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 생각해요. 두 배도 못 올랐어요. 이 전에 있던 고점대를 AI 시장에 있어서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 AI 투자하고 아주라 AI 매출 폭증하고 AI 클라우드 성장하고 이 모든 걸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도 못 올랐어요. 이제 치고 가야 되는데 뭐합니까? 갑자기 AI가 성장하니까 소프트웨어 사업들 무너진다 하면서 무너지죠. 그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 시대에도 못 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제가 쓴 양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그런 걸 생각해요. 여기서 괜히 양자를 이상하게 묻혀가지고 테마가 되느니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기보다는 완벽하게 빵 그냥 한 번에 터뜨리자. 한 번에. 그거를 선택한 전략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AI 시대에서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자로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 결국에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되었나 뭐가 되나 상용화에 대한 이런 관심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이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